촛불행동이라는 조직의 구성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장애 집회할 때 대규모 탄핵 집회를 주도하던 단체예요. 그냥 조그만 단체가 아닙니다. 국회 걱정이 돼서 국회 직원들, 가뜩이나 모자라는 직원들을 그날 30명 가까이 배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행히 안전 문제가 없어서 넘어가서 망정이지 거기서 과격한 행동이 안 나온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신청했던 때랑 달리 그 현장에 가서 점검할 수도 없다라고 하면 신청한 것과 달리 뭔가 모금 활동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위험성이 있는 단체는 안 해줘야 맞는 것이죠. 지금 의원회관에 있는 회의실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장애인 차별금지, 문화행사, 또 지역행사 이런 것들이에요. 여야 상관없이 저도 야당이 주최하는 행사도 지나가다가 흥미 있는 거 있으면 들어가서 같이 여야 의원들이 같이 합니다. 촛불의 밤이 그런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탄핵의 밤이? 이거는 저는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고 앞으로 유의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이 나올 걸로 당연히 생각하고 어느 정도 저희 의원들끼리 몇 번 지적하고 말려고 했는데 이게 뭐 규정을 바꾸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답변서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저희 의원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입장에서요. 당장 다음 주 초에 법치주의 확산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사건 모의 재판 하겠다. 제가 그러면 대학생들 모아서 여기서 모의 재판 할까요? 그럼 허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서 민주당 돈봉투 사건 모의 재판 해서 징역 몇 년 그렇게 하는 행사하고 거기에 우리 지지자들 불러서 여기서 행사할까요? 국회 내부에서? 그거는 아니 저보다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를 허용하게 되면 아까 우리도 문제점을 지적했다시피 저희가 스스로도 자제해서 그런 행사를 저희도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행사하면 그럼 상대방이 또 하겠죠?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국회에서 그런 행사만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건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때까지는 여야 대립이 첨예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자제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 없이 관행대로 해왔던 건데 이거를 어떤 강특구 의원이 굉장히 오바해가지고 통상적인 국회의원이 선정하는 그 행사 범위를 넘어서서 오바해서 한 겁니다. 그 국회에서 못 걸러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이런 행사는 잘 걸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유감 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이렇게 여야 의원님들의 해석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 이것을 국회 사무처가 해석을 하라는 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죠. 국회 사무처가 이런 거는 아무리 여야 눈치가 보여도 이거는 양쪽을 다 잘라줘야 되는 것이죠. 양쪽 다 받아주시겠어요? 눈치가 보이면은 오히려 이것을 불허했거나 혹은 어떻게 했겠죠. 그런데 눈치를 안 본 거기 때문에 자 다음 주에 우리가 다 신청할 때 그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거 다 해보세요. 받아주시겠어요? 제가 신청하면? 그거는 제가 지금 예단해서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기준대로라면 명확하잖아요. 지금 기준대로요. 기준대로 하면은 7개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 사무처는 판단까지 사무처가 하면 오히려 국회의원님들을 사찰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오로지 안전과 질서 유지를 보고 허가를 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게 말이죠. 어느 날 이게 게시판에도 떠 있고 그랬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감히 이런 게 아니라 국회 사무처가 왜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놓고 판단을 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치인이 책임지고 하는 거죠. 그런 행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돌을 맞으면 행사를 주최한 의원이 맞을 일이지 그걸 사무처가 판단을 해서 돌 맞은 일을 사무처가 하겠다 될 수도 없는 일이고 거꾸로 제가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가 좀 주최 의도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확인 좀 해봅시다라고 사무처에서 연락이 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거를
물어볼 일도 없고 다만 안전과 관련돼서 사무처의 역할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가 전 마지막일 거라고 보는데 한번 좀 사례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국회에 있는 조례부터 좀 볼까요? 예, 조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예전에 했던 행사들 한번 졸라보겠습니다. 2018년 행사입니다. 집권 세력이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헌법, 법치 파괴. 이게 제가 그때 운영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행사를 허가해 주겠냐라고 물을 거고 아마 그때 사무총장이 누구셨더라도 아니 그럼 나보고 좀 들어가서 현수막을 다 확인해서 이 행사를 하라 마라 하라는 거냐라는 답변을 똑같이 하셨을 것 같아요. 다음 행사도 하나 볼까요? 이것도 2018년 12월에 있던 행사인데요. 문재인 정부 2년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뭐 이제 이 얼토당토하는 사회주의는 하여튼 그러자 치고요.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당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2018년 체제전쟁 대한민국 사회주의 호에 오르는가? 문재인 정부 2년 대한민국은 붕괴되고 있다. 예. 마찬가지로 저는 운영위원회에 있었다라면 이런 토론회에 대해서 왜 사무처가 했냐라고 묻지도 않겠지만 사무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규정대로면 이런 건 좀 제재를 해야 되는 행사일 것 같은데 사무총장님 그때 사무총장이면 이런 행사에 대해서 판단하고 제재하셨겠습니까? 저는 여기 규정대로 제가 해석은 하지 않고 안전과 질서 유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자, 2019년에 기억나시겠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그 집회를 하면서 공수처 반대 집회를 하다가 정문에 시위대가 몰려왔었는데 그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앞에 가서 사무처 직원들한테 문 막지 말라고 사람들 다 비키라고 해서 문이 열려서 뭐 국회 안에 엄청난 수의 시위대가 들어와서 정의당 당직자가 폭행당하고 그런 안전사고가 있었죠. 그런 안전사고에는 사무처가 대처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 식의 폭력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회 사무처가 아주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맞겠지만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상상을 하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현행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이 무슨 탄핵의 밤 행사라면 탄핵이 이루어집니까?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까지 그 장소에 들어가서 사무처가 판단을 할 권리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총장님께서 지금 뭐 앞으로 대책 이렇게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대책을 세울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대책 중에 이건 운영위에서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민영배 의원님이 주최했던 굿바이전에서 하루를 앞두고 중지시킨 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이 판단의 영역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여야 동수로 추천하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시에 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회의실 사용에 있어서는 사무총장님,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잠깐만 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사회주의를 주장한 토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사무처가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그 정치인이 자기가 감당하게 집행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받는 형태로 끝내야지 사무처가 개별 의원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품위 그리고 개인에 대한 비방 이걸 기준으로 해서 대관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2시 20분에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 즉시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자회견했습니다. 하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군가 개인을 비방하고 국회 품위를 손상시켰다면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들께서
조치를 하세요. 이런 것을 어떻게 비방과 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은 비방과 품위를 상실한 그런 조항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까? 이게 좀 그렇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있는 대로 보시면 돼요. 이게 말꼬리 잡기예요. 비방, 탄핵이라는 말이 어떻게 비방이고 어떻게 품위와 관련된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으니까요. 제 질의권 보장해 주시고요. 자, 본질의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잠시만요. 저런 게 비방이고 저런 게 품위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저런 식의 이야기가 저런 식의 이야기 비방 질의 같은 질의라는 말을 누가 하셨어요? 대통령 하야프의 탄핵을 그냥 입맛 듯이 진행하세요. 무슨 말가 아니 그래요. 소리 높이지 마세요. 하던 질문 하세요. 저쪽으로 얘기하세요. 본인도 높이잖아요 소리를. 아따 참 내로남불도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말을 했다고 해서 저런 식의 질문이라니. 아이 참나. 저런 식의 저런 거라 그러면 뭘 질문 같은 질문이라니. 여러분이 누구세요? 누구라니? 누구세요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라고 말 왜곡하지 마세요. 질문 같은 질문이라는 말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거 봐. 저런 아니, 것을 지금 자꾸 비난이라고 뛰어드니까 하는 시간을 겁니다.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저런 것을 비난이라고 하는 것이지 저는 조용히 해주시면 사무총장께서 시간 가고요.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시간, 법률이 보내주세요.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이다 품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흔들리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 상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대통령과 그 가족인 경우에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한다는 규칙 개정안 지금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아까 위헌이다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 진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그 사람을 임명하면은 특검을 왜 합니까? 검찰이 하죠. 특검을 하는 이유가 일반적인 수사기관은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권력자가 수사 대상인 경우에 엄정한 수사가 안 될 수 있다.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수사를 못할 수 있다. 이런 의심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입맛에 맞는 여당 쪽 추천 인사를 특검을 시킨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는지 한번 논리적으로 소리만 지르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얘기 들어보세요. 자, 얘기 들어보세요. 자, 의원님. 자, 의원님. 목소리가 너무 크셔서 제가 얘기할 수가 없는데. 자, 권력자가 수사 대상이었던 최근 특검이 3개가 있습니다. 내곡동 특검, 드루킹 특검, 국정농단 특검. 이 최근에 권력자가 수사 대상이었던 3개의 특검이 모두 다 대통령 또는 여당 핵심 인사가 수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특검 추천할 때 여당은 배제하고 다 야당이 추천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뭐 위헌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위헌적이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할 때는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헌법 규정에 뭐가 저촉되는지를 정확히 짚어주셔야 됩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해서 여당 배제하는 게 위헌이다? 몇 년 전에 2017년에 최순실 씨가 바로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었고요. 그 헌재 판결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7 헌바 196 헌법재판관 전원 1분만 더 주세요. 네.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한다. 결정 요지. 특검 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역시 그 사건의 특수성과 특별검사법의 도입 배경, 수사 대상과 임명 관여 주체와의 관련성 및 그 정도, 그에 따른 특별검사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 방안들을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한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 재량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이 당시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야당으로 하여금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은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로 헌법재판관들이 내린 결정입니다. 뭐를 위헌이라고 하시려면은 구체적으로 뭐가 위헌인지를 조금 제시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한 방송에서 이 일로 계기로 문제가 되니까 이 일로 계기로 정리하거나 고칠 부분이 있으면은 고치도록 지시해 놓았다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장이 지시한 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복잡하고 다양한데 이 규정은 큰 공간이나 작은 공간이나 큰 행사나 작은 행사나 참여자의 범위이나 똑같은 조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차등을 두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전결 결재 권한을 위로 올려서 판단을 보다 앞으로 책임 제대로 지시겠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 네, 거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을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 네 분이 여기 의원님들이 사인을 해서 회의 및 로비 사용 신청서를 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구속 촉구 시민 결의 대회를 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구속 촉구 문화제를 내셨고, 세 번째는 민주당 돈봉투 비위 모의 재판을 만드셨고요. 이게 각각, 그리고 이재명 대북 송금 비리 모의 재판 각각 11월 23일, 12월 7일, 11월 23일, 12월 6일 냈어요. 그 총장님, 네. 끝나실 때 인사하러 한 바퀴 도시죠? 네. 제 앞에 오세요. 제가 이거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의 대표자로서 잘못된 게 있으면은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하겠다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국회의장이나 민주당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수당이라고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면요, 이 국회가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기 총장님, 네. 우리가 정치를 하잖아요. 국회에서 정치를 한다는 건 어떤 걸로 정치를 하는 겁니까? 주의 주장이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예.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관계 아니면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주의 주장을 하고, 그 정치 시장이라는 것은 말과 언어로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이 열려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소통관에서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하고 또 얘기하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지지를 받는 것이 정치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 결과를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대표를 뽑고 그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들이 정치 행위, 주의 주장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많은 행사들 중에 하나가 정책셈이라든가 아니면 행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떤 행사가 주인가요? 정치 행사가 주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의 문화 행사도 정치의 주의 주장을 닫는 것이죠. 거기서 충분한 얘기를 나누고 국민들에게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다만 그런 건 있겠죠.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만 그것이 비춰졌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날카로운 판단을 하죠. 근데 그 수단이라고 하는 방법이 공감대를 형성할 때 이것은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그 여당 의원들이 오늘 탄핵의 밤 안에 탄핵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김민기 총장님도 조지 레이코프 아시죠? 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원래 다른 당의 주의 주장을 쓰지 않는 것이 정치적인 수사죠, 대부분.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야당 의원들은 탄핵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쓰질 않았는데 여당 의원들만 지금 탄핵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건 뭐냐? 자신들이 생각할 때 위기감의 발현인 거예요, 이거는. 아, 이게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구나. 만약에 탄핵의 밤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공감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그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타당하지 않다. 저 뭔 소리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장님. 그렇기 네.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공간에 있어서 만약에 국회 사무처에서 하나하나 사전 검열하고 오늘 예를 들어서 배준영 수석 이야기한 무슨 뭐 모의 재판, 뭐 재판 정치를 희화화하는 거죠.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지켜보세요. 예. 그건 뭐냐면 제의하잖아요. 그래서 총장님,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치인데 이런 움직임들에 보면 여당답지 않은 품위와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좀 두렵고 쫓기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요, 정말. 그래서 총장님, 예.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 책임은 정치인들이 지는 겁니다. 정치인들 다 하시라고 하세요. 그런 다음에 얼마나 희화하겠습니까? 아마 손가락질 받을 겁니다.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짓는 거고, 검열이라고 하는 거, 지금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 아니에요.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국회에 검찰 압수수색 몇 번이나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지난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한 몇 번 있었습니까? 검찰의 압수수색이, 국회가. 제가 오고 나선 3번 했습니다. 3번에서 그 이전까지 포함하면 몇 번입니까? 제가 꽤 알기로는 많습니다. 국회 사무처, 의원실, 선관위 파견실, 민주당 사무실 20회가 넘어요. 23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23번입니다. 23번이죠. 예. 한국 정당사, 한국 민주주의 정당사에서 검찰이 이렇게 침탈하는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침탈이지 이게 다. 사무총장 안 그러세요? 저희는 보다 엄격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위기예요, 위기. 왜 위기입니까, 이게? 삼권 분립이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검찰을 기반으로 한 이윤석열 정권이 과도한 권력 남용이 지금 국민의 저항에 부딪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두려워서 여당 의원들이 지금 탄핵의 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 이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하시겠습니까? 안건 설명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배준영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겠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배준영 간사입니다. 네. 참, 자, 2분 주세요. 예, 2분 하세요. 예. 네, 뭐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참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있어서 저희가 운영위에 증인을 30여 명을 신청을 했는데 여야 간 협의라고 하지만은 단 한 명도 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갖고 전부 무산됐습니다. 그 중에는 아까 국회 사무처를 중심으로 집중 질문한 이 촛불연대? 네, 촛불 행동도 있었는데 유감입니다. 더 놀라웠고 정말 경악스러운 일은 내일 대통령 비서실을 대상으로
국감을 하는데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을 이렇게 지금이 몇 시입니까? 밤 10시 50분에 내일 오전에 시작되고 오후 2시에는 일반 증인 참고인이 나올 텐데 이렇게 벼락 날치기로 하는 거에 정말 국회에 전례가 있는지 수석 전문위원님 한번 찾아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희가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도한 이런 국감과 의사진행은 정말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히고요. 여기 야당 의원님들은 뜻하는 바가 있지만은 정말 우리나라 국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철회해 주십시오.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박성준 의원님. 네. 네.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권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국정감사죠. 그런데 지금 모든 언론도 그렇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환 전 교수 같은 경우는 직접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또 공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증언을 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해서 의견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 관련된 대통령 공천 개입 관련해서 일선에서 취재했던 기자 생생한 목소리를 좀 듣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신청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증인이 나오겠고 또 저희들이 또 증인 채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안건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11월 1일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교수를 증인으로, 봉지옥 기자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 11월 1일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던 이용균 알스케어 대표와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있던 시민보 기자의 출석 요구를 철회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 간사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합의에 이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그거는 뭐 출석과 관련된 본인의 선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증인이 나오겠다고 하면 예, 가능하고요. 네. 자,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 및 제112조에 따라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반대하시는 분들 한 번 더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제대로 예, 시즌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네. 6.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24인 중 찬성 18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예, 지금 세 분의 토론을 들었는데요. 뭐 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생각을 전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토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합의를 이뤄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충분한 토론을 하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토론을 종결하고 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결을 통해서 예,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먼저 축조 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하는 안건 중 국회법 위원장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한번도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 의결로 그 바로 의결로 바로 들어가시는 그거는 아니 소수의 그는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정말? 합의가 네?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든지 숙성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뭔가 선정이 마세요 아무도. 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예? 예? 위원장님. 네. 예? 들어오셔요. 예. 들어오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강민국 의원님 네, 말씀 다 끝나셨으면 네, 자리로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은 위원장님, 예? 저도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오늘 의결하는 안건 중 국회법 제66조 제3항 단서 및 79조 2 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비용 축에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국회 도서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대로 심사 보고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